2023년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 영국 잉글랜드 북부의 로마 제국 시대에 세워진 하드리아누스 성벽이라고 있거든요. 아, 네. 아주 유명한 유적지죠. 네, 그 옆 움푹 파인 계곡에 무려 3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홀로 우뚝 서 있던 거대하고 아주 아름다운 시카모어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이 나무가 처참하게 쓰러진 채 발견이 된 거예요. 세상에 누군가 밤사이에 전기톱으로 밑동을 그냥 베어버린 사건 말이죠. 맞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니까 영국 전체는 물론이고 전 세계가 약간 뭐랄까 거의 국가 애도 기간에 준하는 충격이랑 깊은 슬픔 그리고 엄청난 분노에 휩싸였잖아요. 네, 저도 당시 뉴스를 보고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주 냉정하게 말해서 그저 식물 하나가 죽었을 뿐인데 인간은 왜 이토록 거대한 상실감을 느끼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칠 주제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그 시카모어 나무 사건이 사실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비극이었거든요. 우리가 평소 출근길이나 산책길에 그냥 무심코 지나치는 나무들이 사실은 우리 삶의 질서와 얼마나 깊게 얽혀 있는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난 순간이기도 했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심층 탐구할 자료로 김영래 편집장의 칼럼 아침마다 지혜 33호 뿌리 깊은 생애의 동반자를 준비했습니다. 아, 최근 워싱턴 포스트 보도를 바탕으로 쓴 그 칼럼이군요. 네, 맞아요. 이 글은 특히 시니어 세대가 나무를 돌보는 행위를 통해서 어떻게 자신의 삶을 정돈하고 또 세대를 잇는 유산을 발견하는지 아주 세밀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본격적으로 핵심을 파헤치기 전에 청취자 여러분께 꼭 아주 명확히 해두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아, 이 자료를 관통하는 특정한 시각에 대한 부분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칼럼은 나무를 가꾸고 자연을 대하는 태도를 보존, 개인의 책임, 그리고 세대 간의 연결이라는 다분히 보수적인 가치와 철학적 렌즈를 통해서 바라보고 있어요. 확실히 그런 기조가 강하게 깔려 있죠. 여기서 제가 분명하게 선을 긋고 싶은 건요. 우리는 지금 이 특정한 정치적이나 철학적 시각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우리는 어떤 이념적 입장을 대변하려는 게 아니니까요. 맞아요. 우리의 유일한 목적은 원문이 제시하는 아이디어와 연구 결과들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께 전달하고 그 안에 담긴 인간과 나무의 상호작용이라는 흥미로운 관점 자체를 탐구하려는 겁니다. 사실 그런 이념적인 꼬리표를 떼고 본다면 이 자료가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들은 우리 모두의 일상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아주 묵직한 통찰을 담고 있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미션은 아주 흥미로워요. 단순히 화분에 물을 주고 마당 잡초로 뽑는 식물 가꾸기를 넘어서 말이죠. 네, 나무를 돌본다는 그 물리적 행위의 의미를 파헤치는 거죠. 맞습니다. 도대체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나무가 가문의 유산이 되고 현대인의 복잡한 정신건강을 지켜주며 나아가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는 보이지 않는 기둥 역할을 하는지 하나하나 해체해보는 겁니다. 벌써부터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우리가 흔히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게 듣잖아요. 그렇죠. 교과서에서 늘 배우는 내용이죠. 그런데 도대체 인간은 왜 특정한 나무에게 그토록 깊은 심리적 유대감을 느끼는 걸까요? 단순히 자연을 사랑해서라고 하기엔 감정의 깊이가 남다르단 말이죠. 그 심리적 기원의 실체를 파악하려면 원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피넬란드 투르크 대학교의 연구를 좀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투르크 대학교 연구팀이요? 거기서 뭐라고 분석했나요? 이 연구팀은 인간과 나무가 맺는 끈끈한 관계를 향수 기반의 관계라고 정의합니다. 향수 기반의 관계요? 향수라면 약간 옛날에 그립다 이런 감상적인 걸 말하는 건가요? 아, 여기서 말하는 향수는 단순히 과거 추억에 젖어드는 그런 감상적인 상태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훨씬 더 깊고 생물학적인 본능에 가깝거든요. 오, 생물학적인 본능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죠? 우리가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땅, 그리고 그 땅에 수십 년, 길게는 수백 년간 뿌리를 내리고 모진 풍파를 견뎌낸 생명체에 대한 본원적인 존중이 현실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설명하는 개념이에요. 아, 그러니까 나의 개인적인 짧은 추억을 넘어서 나와 내 앞선 세대를 이어주는 어떤 생물학적 매개체로 나무를 인식한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죠.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이 태어난 날을 기념해서 마당 한 구석에 아주 작은 묘목을 하나 심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네, 탄생목 같은 걸 심은 거네요. 그렇죠. 여러분이 자라서 학교에 가고 취직을 하고 또 나이가 들어가는 수십 년의 시간 동안 그 묘목도 비바람을 맞으며 거대한 거목으로 성장하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나이를 먹어가는데 나무는 계속 커지죠. 인간의 수명은 기껏해야 80년, 100년으로 유한하지만 그 나무는 훌륭히 관리만 된다면 수백 년을 그 자리에 계속 살아남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다시 말해서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 마당의 나무는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내 가문의 역사와 이야기가 단절되지 않고 저 굵은 나이테 속에 겹겹이 쌓여 계속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압도적인 물리적 증거가 되는 셈이죠. 와, 그렇게 들으니까 진짜 확 와닿네요. 자, 그럼 이걸 좀 정리해보죠. 결국 나무는 지나온 수십 년의 세월을 묵묵히 기록하고 있는 일종의 생물학적 타임캡슐인 거네요. 생물학적 타임캡슐, 아주 탁월한 비유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당장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보다 훨씬 긴 생명력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지켜보면서 끊임없이 위로 성장하는 존재가 주변에 과연 몇 개나 될까요? 아마 건물 같은 무생물을 제외하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죠. 살아 숨쉬는 생명체 중에서는 나무가 거의 유일하잖아요. 네, 그렇게 세대와 세대 사이의 물리적인 시간을 압축해서 보존해주기 때문에 인간은 아주 자연스럽게 거목 앞에서 경외감과 끈끈한 유대감을 동시에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논리를 다음 단계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나무를 가문의 역사와 시간을 담은 타임캡슐이라고 정의했잖아요. 네, 아주 거대하고 소중한 타임캡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타임캡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우하고 관리해야 하는가? 이런 실질적인 행동의 문제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거기서 철학이 실천으로 이어지니까요. 저는 이 대목에서 자료가 제시하는 접근법이 정말 신선했어요. 우리가 보통 환경보호나 자연보호를 떠올리면 광장에 모여서 피켓 들고 시위하는 거창한 환경운동이나 국가가 세금으로 국립공원을 지정하는 하향식 제도를 먼저 떠올리잖아요. 보통은 그렇게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 칼럼은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진정한 의미의 자연보호는 그런 급진적인 구호가 아니라 개인의 앞마당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을 스스로 땀 흘려 돌보는 개인적인 책임감에서 출발한다고 짚어내더라고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그 지점입니다. 이게 바로 심리학적 관점에서 사회학적 관점으로 확장되는 핵심 통찰이거든요. 사회학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원문에서는 이를 보살핌 기반의 관계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시니어 세대의 심리적 정체성과 아주 밀접하게 맞물려 돌아갑니다. 시니어들의 정체성요? 은퇴 이후의 삶과 관련이 있나요? 네,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회적 책임을 다하던 사람이 은퇴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존의 역할에서 뒤로 물러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약간 상실감이나 공허함도 크게 느끼시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직접 흙을 만지고 나무의 병충해를 예방하고 또 어느 가지를 자르고 살릴지 치열하게 고민하는 이 전정 작업을 통해서 시니어들은 강력한 효능감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취미 생활이 아니군요. 네, 자신이 여전히 무언가를 책임지고 가꾸는 주체적인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과정인 거죠. 야, 그러니까 나무를 돌보는 고된 물리적 노동 자체가 내 삶의 통제권을 잃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는 일종의 의식 같은 거였네요. 가족과 내 집 앞을 골보는 정신이 자연스럽게 확장되는 겁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제가 이 자료를 읽으면서 가장 브레이크가 강하게 걸렸던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의문이 드셨나요? 수목관리 전문가들의 구체적인 견해를 인용해 놓은 걸 보면요. 제대로 자란 나무 한 그루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문가 부르고 토양 산성도 맞추고 가지치기 하는데 연간 최소 2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 가까운 비용이 든다고 나와 있어요. 네, 수목 관리가 생각보다 비용이 꽤 많이 드는 작업이긴 하죠. 여러분, 솔직히 앞마당 나무 하나 예쁘게 다듬겠다고 매년 100만 원 가까이 쓴다고 하면 어떠신가요? 저는 이거 약간 뭐랄까 돈과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들의 사치스러운 소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비용적인 측면만 딱 떼어놓고 본다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확실히 경제적인 여유가 수반되어야 가능한 일인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죠. 아무리 의미가 좋아도 100만 원은 좀 과하잖아요. 하지만 칼럼에 등장하는 전문가들은 이 지출을 단순한 소비나 사치로 치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고도의 생산적인 투자이자 사회적 기여로 해석하죠.
아니, 제 마당에 있는 제 나무에 제 돈을 쓰는 건데 그게 어떻게 사회적 기여가 되는 거죠? 동네 경관이 좋아져서 주변 부동산 가치가 방어된다는 뭐 그런 논리인가요? 물론 부동산 가치 유지도 현실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만약 쾌적한 경관이 목적이라면 그냥 지자체에서 세금 걷어가지고 가로수나 공원나무를 일괄적으로 깎고 관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굳이 개인이 그 큰 돈과 수고를 들여서 관리해야 하죠? 아주 예리한 반론이십니다. 하지만 지자체가 관리하는 가로수와 개인이 돈과 땀에 들여 관리하는 마당의 나무는 겉보기엔 똑같을지 몰라도 그 밑바탕의 메커니즘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 건가요? 지자체가 세금으로 관리하는 나무는 행정구역 내의 공공재이자 그냥 처리해야 할 업무에 불과하거든요. 네, 뭐 공무원들이 업체 불러서 쓱싹 자르고 가죠. 하지만 개인이 시간과 비용이라는 명백한 희생을 감수하면서 생명을 책임질 때 비로소 진짜 관계가 형성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보살핌 기반의 관계가 생겨나는 거죠. 아, 비용을 지불하고 땀을 흘림으로써 나무가 책임의 대상으로 격상된다는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개인의 책임감은 담장을 넘어갑니다. 내가 공들여 키운 나무가 만들어내는 맑은 공기, 새들의 서식지, 웅장한 시각적 아름다움은 담장 밖을 걷는 모든 이웃이 대가 없이 누리게 되잖아요. 아, 듣고 보니 고개가 완전히 끄덕여지네요. 즉, 이 비용은 사치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이 미처 다 채우지 못하는 지역사회의 생태적, 정서적 품격을 개인의 자발적 헌신으로 메워주는 아주 세련된 형태의 사회 환원이라는 논리입니다. 와, 완벽하게 납득이 됐어요. 정부 예산으로는 절대 만들어낼 수 없는 개인의 애정이 결국 동네 전체의 성격을 규정하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사회적 질서를 수호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외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봤으니 이제 우리 이야기의 방향을 개인의 내면으로 한번 깊숙이 돌려보겠습니다. 나무를 돌보는 행위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말씀이시죠? 네, 제가 이 자료 보면서 진짜 흥분했던 파트가 바로 여기입니다. 홀리 오턴 작가와 RJ 라번 교수가 제안한 독특한 방법론이요. 아, 나무와의 인터뷰 개념을 인상 깊게 보셨군요. 진짜 흥미로워지는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 당장 동네 공원에 나가서 커다란 참나무 앞에 다가갔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전문가들 조언대로 소리내어서 나무한테 인사를 건네는 겁니다. 안녕, 오늘 날씨 참 좋지? 뭐 이런 식으로요? 네, 그렇게 인사를 하고 나서는 입을 딱 다물고 깊은 침묵 속에서 나무의 반응에 가만히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한 10분 정도요. 사실 처음 1, 2분은 엄청나게 어색하죠. 맞아요. 당장 스마트폰 꺼내서 카톡 확인하고 싶어 미칠 겁니다. 그런데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면 이게 약간 기이해 보일 수도 있지만 곰곰이 뜯어보면 거대한 잎사귀를 가진 파트너와 함께하는 마음 챙김 명상과 똑같지 않나요? 이걸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진행자님이 말씀하신 그 마음 챙김 명상이 현대인에게 왜 그토록 절실한지 알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가 워낙 빠르고 분절되어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사람들은 SNS로 24시간 연결되어 있다고 착각하지만 역설적으로 엄청난 고립감과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거든요. 머릿속에 끊임없이 번개가 치는 것처럼 혼란스럽죠. 저도 매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중심을 잃어버리는 느낌을 받아요. 바로 그럴 때 이 10분의 침묵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합니다. 나무는 즉각적인 도파민을 주지 않거든요. 그저 묵묵히 서서 조용히 생존을 수행할 뿐이죠. 스마트폰이랑은 완전히 반대되는 존재네요. 네, 인간이 나무와 교감하려면 그 느린 속도에 내 호흡을 강제로 맞춰야만 합니다. 경거망동하지 않고 천천히 관찰하다 보면 그 거대한 생명이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본질적인 질서를 느끼게 되죠. 정말 그렇겠네요. 원문에서는 이렇게 절제된 태도가 자기 수양의 훌륭한 방편이라고 강조합니다. 나무라는 거대한 피레침을 통해 혼란스러운 노이즈를 땅으로 흘려보내고 내면의 평화를 되찾는 거죠. 거대한 감정의 피레침, 가만히 서서 기다리는 법을 배우고 내 머릿속의 번잡함을 자연의 속도에 맞추는 거잖아요. 네, 나무는 잔소리 하나 없이 그걸 가르쳐주는 위대한 스승인 셈입니다. 와, 여기까지 오고 나니 오프닝에서 던졌던 그 슬픈 사건이 완전히 다른 무게로 다가옵니다. 시카모어 갭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시는군요. 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나무와의 유대가 폭력적으로 끊어졌을 때 우리는 무엇을 잃게 되는가? 단순히 예쁜 풍경 하나가 사라진 게 아니라는 게 명확해졌잖아요. 이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나무의 죽음 앞에서 깊은 애도를 표했던 진짜 이유는 그 나무가 체험하고 있던 시간의 연속성과 공동체의 질서가 훼손되었기 때문이거든요. 시간의 연속성과 질서의 훼손이요? 네, 시카모아 나무는 2번의 세계 대전을 견디며 영국인들과 함께했습니다. 그 나무가 베어졌다는 건 그 지역 사회가 수백 년간 축적해온 역사적 기억이 폭력적으로 찢겨 나갔음을 의미하죠. 아름다움을 잃은 게 아니라 공동체의 기억이 파괴된 거였군요. 맞습니다. 사람들이 느낀 분노는 보존되어야 할 질서가 파괴된 것에 대한 근원적인 슬픔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세월을 살아온 시니어들이 이 상실감에 더 깊이 아파하는 거네요. 그렇죠. 시니어 세대는 하나의 질서가 구축되기까지 얼마나 긴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고 무너지는 건 얼마나 순식간인지 뼛속 깊이 아시는 분들이니까요. 와, 주변 나무를 보호하고 가치를 후대에 전하는 게 시니어 세대에게 주어진 숭고한 임무라는 원문의 주장이 완벽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저 마당을 가꾸는 게 아니라 인류의 기억과 역사를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하고 계셨던 거죠. 정말 소름 돋는 통찰입니다. 자, 이제 오늘 다룬 내용들을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으로 가져와서 간결하게 요약해볼 시간입니다. 오늘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네, 오늘 자료를 통해 나무가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향수와 보살핌의 대상이자 내면의 평화를 주는 거울이며 공동체의 역사를 담은 유산임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평범한 나무에 이름을 붙여주고 일상을 공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이나 산책길에 늘 무심코 지나치던 길목의 나무를 다시 한번 바라봐 주세요. 누군가의 정성과 수십 년 역사를 품은 존재로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속으로 살짝 인사를 건네보는 것만으로도 일상이 풍성해질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쭉 되짚어보다가 문득 아주 새롭고 도발적인 질문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이 칼럼은 철저하게 인간, 100년도 못 사는 인간의 입장에서 쓰인 거잖아요. 인간이 나무를 심고 가꾸며 우리의 유산을 지킨다고요. 네,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수백 년, 길게는 1000년을 사는 나무의 관점에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혹시 우리는 우리가 나무의 역사를 지켜준다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잠깐만요. 방향을 완전히 뒤집으셨네요. 어쩌면 우리는 나무의 길고 긴 서사시 속에서 아주 짧은 한 챕터를 스쳐 지나가는 찰나의 엑스트라에 불과한 건 아닐까요? 우리가 나무를 지켜보는 게 아니라 나무가 우리를 지켜보는 거다. 과연 누가 누구의 역사를 지켜보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말 깊은 여운을 남기는 질문이네요. 네, 이 도발적인 질문을 마음에 던져드리면서 오늘 심층 탐구를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세상을 보는 해상도를 확 높여줄 흥미로운 자료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